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식구 1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었죠. 코드로표 위칭데이 내만여의 날이었기 때문에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코스피 지수 좀 쉬어가는 모습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지만 가벼운 종목들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습니다. 대장주들도 좀 쉬어가는 모습에서 개인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대응하기 쉽지 않은 장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변동성을 보인 만큼 내일장은 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내일장 대응 전략 제대로 세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경제TV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시청 가능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지금 TV 이외에도 너튜브 들어오셔서 팍스경제증권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목요일은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겁니다. 이제 차트 분석해주시는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몇십 년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은 아주 이 시간을 통해서 가볍게 함께 공부하시면서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정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나는 차 대표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 1분 1초 저희가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대박식구 차미남 물론 차트를 잘 보시기 때문에 차미남이지만 또 얼굴도 미남이시잖아요. 차미남 김진영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이외에도 실시간 방송 참여 가능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많은 자료들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빠르게 화면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박식구 1부 바로 시작할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주식은 밥이다의 대박식구를 2시간 동안 함께할 차티스트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비해서 제 이미지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좀 웃으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좀 변신을 대통령의 스타일로 한번 바꿔봤어요. 우리 장동건 배우가 주연했던 굿모닝 프레지던트 영화의 이 헤어스타일로 오늘 좀 변신을 해봤는데요. 자, 차트계의 대통령, 김진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자,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면서 차트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나의 종목을 어떤 식의 대응을 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방법들에 대해 가지고 아는 시간들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옵션 만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의 변동성이 대단히 컸어요.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33%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플러스 0.86%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 코스피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에 대한 영향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다소 움직임이 보였었던 걸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이 코스피 오늘 주가의 움직임인데요. 오늘 하루 움직임을 놓고 보면 대단히 상당히 움직임이 좀 왔다 갔다 많이 했죠. 아침 장 출발할 때 보합 출발했습니다. 보합 출발했는데 제가 그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어떤 이야기 들었냐면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 제가 새벽 3시 40분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제가 3시 40분 때 우리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노란톡방에. 그래서 자, 오늘 장 시작 출발하면서 주가가 시가를 깨고 하락하는 부분이 나올 텐데 그 이후에 주가가 무조건 팔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가가 회복하는 걸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개별 종목으로 놓고 봤었을 때.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움직임 놓고 보면 아침에 출발 자체가 뭐 약보합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대로 시장을 밀어갑니다. 그렇죠. 거의 한 6분 정도의 흐름이 주가가 어떻게 되죠? 6분 정도 주가가 강한 하락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6분 동안에. 자, 6분 동안에 하락하고 난 다음에 저점을 2718.70% 찍고 난 다음에 그때도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큰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주가가 그럼 왜 이렇게 움직였느냐라고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들. 자, 주가가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자, 이게 지금 최근 하루에 최근 한 5거래 정도의 움직임을 잠깐 제가 나열해 보았는데요. 자, 보시면 주가는 지금
자, 상단 포인트가 대략 한 2,750 정도 되고요. 하단 포인트가 2,700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가 가볍게 함께 산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산수. 자, 2,750과 2,700의 중간이 얼마 될까요? 우리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 함께 하시면서 정답을 한번 같이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시간 동안 노란톡방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자, 2,750과 2,720의 중간이 어디냐라고 여쭤봤더니 우리 뭐 박재규님, 보명기님, 네, 정답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2,725예요. 자, 정답이에요. 자, 그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주가가 오늘 자, 고점을 형성하고 빠지는데 이 빠진 이 가격이 저점 라인이 어딘가 한번 잘 보자는 얘기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이 고점에 대한 상단 포인트, 그다음에 하단 포인트에 대한 중간 값이 어디냐라고 여쭤봤었고 그 가격이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2,725가 나오죠. 자, 그러면 주가가 오늘 하락을 하더라도 이 포인트에서 어떻게 된다? 지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오늘 저점 자체가 2,718.70이라고 하는 포인트 찍었습니다. 물론 2,725에서 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이에요. 자, 하지만 물론 이제 하락세가 있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고요. 기본적인 거는 주가 자체가 2,725라고 하는 포인트가 강력한 지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매매가 가능할 것인가? 지수하고 연동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뭐 한번 기억나는 종목들 한번 적어와 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노란톡방에 한번 적어와 주세요. 자, 지수하고 연동이 많이 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노란톡방에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답을 좀 보고 싶은데 정답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 딜레이 때문에 그런 것 같군요. 자, 팝콘님께서 삼성전자, 네, 맞아요. 대형주 맞습니다. 자, 모두 정답을 잘 적어주고 계십니다. 자, 삼성전자나 뭐 카카오나 이렇듯 대형주, 소위 우리가 블루칩이라고 하는 대형주가 주가의 움직임하고 연동할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아, 오늘 아침에 시장 자체는 하락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예상이 되죠. 왜? 지난날 미국 시장 자체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 2% 넘는 엄청난 강한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본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장세에도 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자체는 전약이 예상이 될 수 있다. 후강이 될지 전약 후약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영역은 5년 장세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락이 이어졌을 때 과연 어디까지 하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무엇을 가지고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 놓고 보면 자, 그러면 주가 지수가 2,725포인트를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포인트 근처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을까요? 매수를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죠. 2,725포인트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자, 오늘은 주가가 더 이상 하락이보다는 그 라인대에서 지지가 될 확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유추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보는 거예요. 야, 주가가 떨어지니까 무조건 공포감에 주식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주식의 명언이 있죠. 공포에 살아. 그죠? 공포에 사라고 하거든요. 오늘 대단히 공포스러운 날일 수도 있어요. 시청자분들 입장에 봤었을 때. 지난 미국장 자체가 2% 넘는 급락이 이루어졌고 그 시장이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나의 종목도 하락할 텐데 두렵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과연 떨어질까 이 주가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매수와 매도하는 대응 전략 자체를 조금 더 부드럽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2,725포인트 언더 나오는 이 하회하는 포인트가 왔었을 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아, 나의 종목이 이 라인대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까요? 오늘 삼성전자 분차트 흐름을 잠깐 같이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일단 15분 봉이니까요. 자, 삼성전자 지금 15분 봉을 지금 제가 열어놨는데요. 아침에
시가가 출발할 때 갭하락 출발했습니다. 당연히 전일 종가 대비 하락해서 출발했죠. 그리고 6분 동안 어떻게 되죠? 주가가 하락했다가 올라타면서 시가를 회복해야 되죠.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를 사고 싶으신 분들, 그동안에 주가가 비쌌기 때문에 사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같은 날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언제? 오늘 시가 갭하락 나오고 주가가 언더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시가를 돌파하는 이 영역, 이 포인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함으로써 저점 매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늘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기가 되는 게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식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그거는 현금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현금이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하루라도 매매를 하지 못하면은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래서 나의 계좌에 현금 있는 거를 보지 못해요. 현금 있으면 무조건 종목을 사셔야 되는 이러한 좀 습관을 갖고 계시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매매라임에 있어가지고 현금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훌륭한 종목이다라는 걸 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야, 현금도 무엇이다? 종목이다. 가장 좋은 종목이다. 아시겠죠? 왜?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했었을 때 상승에 대한 희망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하락에 대한 실망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현금이라고 하는 종목은 최소한 손해나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위기가 왔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죠. 이 타임프레임을 조금 더 길게 바라보시면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올해 2020년 3월달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가장 최저점, 최악의 포인트가 3월달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1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3월이 왔다면 그게 그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항상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듯 뉴스가 항상 존재를 해요. 뭐 좋은 뉴스가 있고요, 나쁜 뉴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질병 관련한 부분인 거고 과거 사스 혹은 메르스 때를 기억해 보신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그 유행병이 나왔었을 때 어땠었습니까?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공포감이 있었거든요. 제가 과거에 사스였는지 메르스였는지 제가 메르스로 기억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이제 시점 좀 오락가락 하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 할 때였어요. 그 당시 제가 메르스였던 것 같기도 하고 사스였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워낙 오래된 일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대단히 뉴스 매스컴에서 어마어마하게 난리였어요. 큰일 났어요.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사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2000년 초반을 기억하니까요. 그래서 사스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제가 2003년도쯤이었는데 그때 사스에 걸렸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약이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일간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저 너무 기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안 되나요? 예. 물론 아픈 건 좋은 게 아니지만은 제 경험이에요. 근데 사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일반 감기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는 그 관련주들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결국은 불치병이 아니고 또 백신도 나오고 또 대처 방안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딛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도 질병이고 물론 고쳐질 거라고 보여지고 백신도 여러 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화이자 백신에 대해 가지고 뭐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근데 모든 약들은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얼마만큼 시장에서 부풀려서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과거 사스와 메르스가 그랬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치사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스, 메르스에 감염자 수가 몇 명입니다. 연일 뉴스가 나오고요. 그게 무엇을 만드는 거죠? 공포감을 만드는 거고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도 이런 부분과 한번 긴 호흡으로 이 롱통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이 부분도 과거 우리가 수년이 지난 이후에 야, 우리 코로나 그때 있잖아. 그 별거 아니었는데
야, 우리가 너무 놀랬나 봐. 이럴 수도 있고요.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지금 백신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 부분이 부작용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시장이 요동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무엇이다? 바로 뉴스 매스컴에서 나오는 뭐예요? 바로 포장되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무엇이다?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과연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었을 때 최근에 이 백신에 대한 것, 백신 부작용, 그다음 어제 이제 하락한 이유를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재정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늘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얼마만큼 시장에서 부각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현명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과연 그러한 뉴스들이 나에게 돈을 벌어주기 위한 뉴스인지 혹은 내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 아이들의 장난인지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좀 해안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돈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한 뉴스를 보면서 뭐 요즘에 삼성전자를 구만전자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 지금 최근에 이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73,900원을 찍었는데요. 물론 뭐 잠깐 뭐 자랑하자면 저는 11월 2일 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딱 이 최저점 찍은 날 57,000원에 삼성전자를 사라고 제가 노란톡방에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지나온 차트가 아니라 저 때 과거에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다 증거가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면 철컹철컹하죠. 네, 그래서 자 11월 2일 날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와, 야 삼성전자 이때 11월 2일 날 최저점 56,000원 찍었는데 그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시죠? 지나놓고 나니까. 그런데 저 자리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삼성전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연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 그다음 파운드리에 대한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투자, 그다음 경쟁력이 갖추고 있다. 어마어마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주가는 일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과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지금 현재 7만 원인데 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효과적인 투자 방법을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게 오름과 내림과 오름을 반복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사는 게 좋겠어요? 삼성전자 자 주가 움직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11월 2일 날 56,000원 저점을 만들고 올라왔어요. 이때 샀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때 샀더라면 그렇죠? 주가는 어디에 사더라도 문제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좀 더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려면은 최저점, 추세 전환이 되는 포인트에서 산다면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주겠죠.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어느 시간에 사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자,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재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기업들은요. 왜? 기업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게 회사고 기업이에요. 회사가 규모가 커지지 않으면은 그 회사는 시장에서 도태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회사는 더 규모를 키우고 몸집을 키워야 되고 매출도 키우고 이익도 키워야 돼요. 그런 매출과 이익을 키우기 위해서 이 회사는 어떠한 회사더라도 이 상승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다 늘 고민하고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재료를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투자람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 종목이 재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재료를 가지고 과연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와서 주가를 부양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부분들을 차트의 세력의 그림자를 파악함으로써 돈의 흐름을 따라서 메이저가 팔면은 같이 팔아줘야 되고요. 메이저가 살 때 같이 사주는 그러면서 돈을 따라서 매매를 하셔야지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잠깐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과연 우리가 신성장 산업은 어떤 것일까라고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2000년대 초반에는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차화정이라 해서 자동차 화학 정유가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어요. 자동차가.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한 10여 년 이상 약간 자동차 쪽 산업이 좀 침체돼서 주가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주가 움직임 놓고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 잠깐 봐볼까요? 현대차 차트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차트 제가 좀 띄워놨는데요. 자, 2010년도에 이 자동차가 어마어마한 호황을 이뤘죠. 자, 2008년도 저점을 기준으로 자, 5만 원대 아래에서 20만 원대 초반까지 해서 5배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 시장이 포화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하죠. 그러면서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돼요? 침체기로 들어가죠. 평타라고 하죠. 그냥 꾸려가는 정도가 되죠. 자동차가 다 이제 뭐예요? 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요. 시청자분께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테슬라에 너무 열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테슬라에 너무 열광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도 분명히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2차 전지, 그죠? 2차 전지 LG 화학만 열광하라는데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2차 전지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완성차라고 하는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들어가는 같은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관련 산업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앞으로 현 시장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 친환경 규제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30년 혹은 35년 혹은 빠르면 25년부터 해서 어떻게 되고 있죠?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전기차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자동차가 친환경 때문에 나빠진다가 아니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가구에 그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텔레비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텔레비전. 과거에 텔레비전이 어떻게 됐었죠? 흑백이 있었죠. 그 다음에 칼라 TV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칼라 TV인데 브라운관 TV에서 어떤 TV로 바뀌죠? 평면 TV 바뀌죠. 브라운관 TV가 평면 TV 바뀌고 평면 TV가 LCD, LED TV, 네, 지금은 이제 롤러블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고 있죠. 자,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집에 한 가구당 다 TV가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흑백 시대가 칼라 시대로 바뀌면서 기존의 흑백 TV를 칼라 TV로 바꿉니다. 맞죠? 그러면 TV를 생산하는 회사 입장에 봤었을 땐 그동안에 흑백 TV를 다 생산했었던 것, 그게 어떻게 돼요? 포화가 된 이후에 소비가 줄어들었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게 컬러 TV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모든 가구들이 TV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게 예상이 되십니까? 그러면 완성차 입장에 봤었을 때 지금 테슬라에만 열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우리 시청자분께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뭐 종목에 대해 가지고 어떤 종목을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위해 제가 지금 과감하게 뭐 하고 있어요?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현대차, 기아차 충분히 좋다라는 거죠. 향후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향후 1년, 3년, 5년 뒤를 생각했었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 현대차 주가 지금 19만 원이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과거 2010년도, 2012년도에 만들었던 최고점 27만 원 그냥 갑니다 봅니다. 그리고 그 고가를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앞으로 증권사에서 각종 경제연구소에서 레포트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야, 시장이 바뀌고 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물론 현대차랑 기아차 완성차 업체는 같이 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성장주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콜라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장주와 가치주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왜?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산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드리면서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어요. 자, 지금 뭐 제가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뿐만 아니라 5G라든지 혹은 반도체라든지 혹은 다른 산업 영역, 친환경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투자해야 될 종목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죠. 너무 단기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아닌 거고요. 좀 중장기로 본다면은 편안한 투자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좀 시장을 좀 읽어드렸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또 많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제 조금 뒤에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 저는 우리 시청자분과 소통할 때 이 회사는요 어떤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현재 차트를 바라보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매수해야 될 가격, 매도해야 될 가격, 대응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요. 이러한 투자 방법도 있구나. 하나의 또 매매 기준을 좀 배워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차진영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시장 이야기 중요하지만요. 사실 내 종목에는 사실 의미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차트 보는 법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정말 차트 정복할 수 있도록 주린이부터 고수까지 저희가 다 도움 드릴 텐데요. 추가적으로 종목 상담 꼼꼼하게 도움 드릴 예정입니다. 워낙 이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때문에 내 종목이 아니더라도 살펴보시면서 차트 공부 도움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대박 식구 차민환 김진영 검색하시고 지금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자료들 지금 목요일 시간 이외에도 도움 받아보실 수 있지만 지금부터 2부까지 이제 1시간 반 동안 충분하게 여러분들 개인적인 고민, 종목들 고민 상담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종목명 많이 남겨주세요. 네, 목요일은요. 차트하면 목요일입니다. 오늘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 차트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른 방송에서는 보실 수 없는 그런 차트를 정복하는 방법들 저희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대박식구 차민남 김진영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충분히 저희가 일부러 많은 분들 도움드리기 위해서 일부 중간에서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들어오셔서 대기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분 지금 빠르게 들어오셨어요. 대박 굿걸님께서 SDN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 4,810원, 비중 20%인데 좀 강제적으로 중기를 보고 중기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대표님, SDN 가볍게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살펴봐 주시죠. 네, 가볍게 가면 되겠죠? 자, SDN 우리 국걸님께서 20% 강제 중기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SDN 차트를 딱 봤는데요. 제가 과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손절하세요. 지금 바로 손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보통 저는 그 비중 자체를 가지고 대단히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20%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응을 해도 저는 무방한 가격대예요. 자, 그런데 현재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대단히 의도성이 보이는 차트예요. 자, 우리 국걸님 자리에 계시면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노란톡방을 대화를 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자, 국걸님 질문하셨으니까 자, 1번. 네, 오케이. 우리 국걸님께서 일단 답변해 주셨고요. 자, 국걸님 SDN을 어떤 관점에서 매수를 했는지 한번 그것도 여쭤볼게요. SDN 국걸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요. 자, SDN에 대해서 지금 4,810원에
20% 매수를 하셨는데요. 과연 이 SDN을 왜 사셨는지 한번 먼저 답변을 좀 제가 들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DN 왜 사셨어요? 물어볼게요. SDN을 4,810원에 왜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추천받았어요. 딴 전문가님.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자, 추천받았어요. 딴 전문가님께 유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저 농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황당스럽죠? 대표님, 제가 왜 이 SDN 종목을 매수했냐로 여쭤봤더니 우리 국걸님께도 얘기하셨어요. 네, 다른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SDN을 샀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제 답변은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왜 저에게 물어봅니까? 저 지금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웃으시면 안 되세요. 그랬더니 크크크크크 웃고 계시는데 정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저 농담을 하는 얘기 아니고 진담입니다. 이걸 왜 저에게 물어보자는 얘기죠. 이거를 추천해 주신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집중해 주세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차트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 투자하는 기술적 분석 투자가예요. 그래서 제 필명이 차티스트고 퀀트예요.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격과 거래량과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수학적 분석을 하는 사람은 저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투자의 방법은 저처럼 기술적 투자 분석이 있고요. 혹은 가치 투자 분석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혹은 뉴스에 따라 가지고 뉴스가 사라고 하니까 사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뭐가 있어요? 야, 친구야, 너만 해봐. 내가 너만 가르쳐줄게. 너만 가르쳐주게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죠? 그럼 우리 지금 국걸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격에 그 비중으로 추천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종목을 얘기해 주신 그분의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만의 투자 철학이 있을 거예요. 그분만의 투자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봐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이해되시겠어요? 시청자분들, 만약에 내가 친구가 나에게 야, 친구야, 이 회사 정말 좋은데 이 회사 지금 10,000원이야. 10만 원으로 갈 거야. 너 사. 그러면 주가를 만약에 그 주식을 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 친구가 팔라고 하면 팔고 사라고 하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매매 기준인 거예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매매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일관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기술적 분석 투자이든 가치 투자 분석이든 혹은 묻지마 투자든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따 또 제가 또 안 봐드리면은 또 너무 또 정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SDN을 봐드릴 텐데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국걸님, SDN 종목은 지금 손절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추천해 주신 그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뭐 저는 이걸 이제 순수하게 가치 투자 분석도 아닌 기술적 투자 분석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과연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매니저가 어떤 마음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차트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저는 차트를 보고서 읽어내는 거예요. 차트는 우리에게 매 순간 실시간으로 야, 매수해봐. 아니야. 야, 매도해봐.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차트를 분석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지만 알지 못해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께서는 유학파십니다. 네. 네. 네, 영어를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께서 지금 저에게 네. 영어로 네. 정말 프리토킹 하신다면은 제가 못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님께서 저한테 뭐 인사가 됐던 간에 어떤 지금 뭐 주식 방송이니까 종목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네. 얘기를 영어로 해줬단 말이에요. 네.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모른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줘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죠. 의미가 없죠. 그렇죠. 네. 차트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차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주가가
고가, 저가, 시가, 종가라고 하는 가격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야, 이거 빨리 사봐. 아니야, 지금 팔아야 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차트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까막눈, 그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분들 입장에 봤었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차트의 언어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차트의 언어를 배우면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차트를 보는 순간 아, 이 아이가 나에게 지금 매수하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혹은 매도하라고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SDN은 어떤 상황이냐? 이 아이는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하세요, 매도하세요라고 계속 사인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 사인이 어디 있는지 함께 찾아볼까요? 자, 우리 국걸님 자리에 계시죠? 잘 듣고 계시죠? 혹시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그 추천해 주신 전문가님 찾으러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리에 계시군요. 좋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국걸님. 그리고 시청자분들 함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게 꼭 이 종목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언어를 다른 종목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를 캐치하는 능력을 키우기 바랍니다. 자, SDN 종목을 보시면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 10월 14일 날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쵸? 5,720원이라는 고가를 만들어서 하락을 하고 재차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 영역에서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한번 제가 영역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영역과 그 다음에 이 영역을 나눠볼게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 차트의 모양을 보면서 한번 변화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렇더니 잠깐 우리 자, 변화의 답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빵님께서 저분 개그맨 같으심이라고 하시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재밌게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 노랑통님, 그 다음에 고구미님께서 뭐 적어주고 계십니다. 예, 하락 추세예요. 그 다음에 노랑통님께서 흘러내리고 있어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아자와팀께서 일관되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쵸? 네, 다 정답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함께 차트를 보면서 차트의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다른 그림이 보이죠? 차트 한번 볼까요? 여기 차트 보시면 왼쪽 차트 볼게요. 자,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노래를 불러야 될까? 위, 아래, 위, 아래 해야 되나요? 네, 위아래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죠? 반면에 지금 현 포인트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흘러내리고 있어요. 흘러내리고 있죠. 자, 주가의 움직임 자체 완전 다른 거예요. 저 순간부터 메이저는 이 순간부터 뭐 한 거예요?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을 들고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아이가 하락이 멈출 때까지예요. 하락이 멈출 때까지 이 아이는 손절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대응의 여지가 없어요. 대응할 가치가 없어요. 일단 손절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저점이 되는 포인트, 지지라인 포인트에서 다시 재지지 포인트를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SDN에 대해서는 손절에 대한 부분을 바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재진입 포인트는 다음에 노란톡방에 또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같이 봐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상담 도움 주셨습니다. 일단은 현금화하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현금화 하시겠고요.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지금 저희 방송 참여하시면서 시청하시면서 또 갈아탈 수 있는 종목들 저희 함께 또 보여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종목 상담 하시면서 공부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차미남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QR코드 스캔하셔도 좋고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검색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은 특별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상담이 아니고요. 차트를 전문적으로 여러분들 쉽게 혼자서도 독립해서 볼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면서 저희가 종목 상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지금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빠르게 갈게요. 대박님께서 우수 AMS 남겨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이죠. 1,23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무려 17%나 오른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9,000원대에서 머물고 있네요. 비중 15%. 대표님 우수 AMS 가보도록 할게요. 봐주시죠. 네.
자, 우수 AMS 대단히 우수한 회사인 것 같아요. 이름이 좋습니다. 네, 우수 AMS. 그래서 오늘 17%까지 올라갔나 봐요. 종목명 이름이 이쁘면 종목이 잘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네. 네. 일단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쁜 종목 이름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수 AMS 이 제목이 우수하기 때문에 주가가 잘 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말고요. 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자,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자동차 관련 회사다. 일단은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동차 관련 업체 밸류 체인이 형성되어서 아마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 놓고 본다면은 뭐 지속적으로 봐도 좋은 섹터의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9,680원이에요. 자, 향후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 만약에 이 종목이 그래요 3만 원, 5만 원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럼 어느 가게에 사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인 투자를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빤히 보이죠.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아? 빤히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시청자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쭈리님께서 지금 물으셨는데요. 자, 우리 쭈리님께서 우리 쭈리님 매수를 한 시점이 1230원에 15%면은 한번 여쭈겠습니다. 언제 사셨을까요? 오늘 사셨어요? 아니면 11월 달에 사셨어요? 자, 오늘 사셨어요? 아니면 11월 달에 사셨어요? 우리 쭈리님, 네, 오늘이요라고 답변하셨어요. 오늘이요. 네, 우리 쭈리님께서 오늘 사셨답니다. 오늘 1230원에 사셨대요. 자, 물론 오늘 사신 거, 자, 보통 왜 사셨을까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쭈리님, 이 종목 왜 사셨어요? 여쭙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투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제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사셨는데 우리 쭈니님께서 왜 사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이 종목을 또 어떻게 대응 전략 짤지 한번 봐볼게요. 왜 사셨나요? 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네, 답변이 없으신데 이것도 혹시 다른 전문가님께 추천해 주셨을까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자동차 부품이랑 현대 정대선 최대 주주 관련 네, 혼자 결정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좋아요. 그런데 왜 하필 오늘 가격은 1230원이었을까요? 네, 왜 하필 오늘이고 왜 오늘이고 가격이 1230원일까요?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전문적으로 이야기가 되려면요 딱 질문을 3번을 해보면 돼요. 깊이를 보는데 야, 너 이거 왜 그래? 답변을 했어요. 그럼 너 이거 왜 그래? 또 답변했어요. 질문을 3번 해보면 그 사람의 깊이가 보여요. 네,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요. 네, 제가 이걸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혼내려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투자를 하면서 좀 더 올바른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자, 혼자 결정하고 포인트 잘못 잡았어요라고. 네. 자, 그래요. 네, 포인트 잘못 잡은 거 말씀드릴게요. 왜 포인트가 잘못됐는지 하는 이야기 심플하게 설명드릴게요.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쭈리님께서 1230원 여기 샀습니다. 오늘 최고가가 1550원이에요. 오늘 최고가가 1550원인데 매수는 1230원에 하셨습니다. 자, 정말 기술이 탁월하십니다. 탁월하시죠? 어떻게 상투를 잡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상투를 잡는 데 대단히 좋은 기술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자리는 매수할 자리가 아닙니다. 매도를 할 자리에서 사신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잘못됐는지 한 이야기 할게요. 자, 11월 둘째 주 보게 되면 고가 라인이 형성된 자리가 어딜까요? 자, 여기 고가 보이시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는 거 보입니다. 자, 우리 쭈리님 자리 계시죠? 쭈리님, 자, 11월 이때 고가 보이시나요? 1번. 자,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보겠습니다. 자, 고가가 보이면 1번. 고가가 보인다. 1번. 안 보여요. 제 눈이 지금 시력이 좋지 않아서 2번. 네, 다 잘 보이시죠? 1번 잘 적어주고 계십니다. 자, 이 고가가 보였어요. 네, 방송에 집중을 잘 하고 계세요. 시청자분께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고가를 형성하고 하락을 했어요. 자, 이 고점 자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향후에 이 고점은 뭐가 된다? 저항이 되죠. 저항 포인트가 됩니다. 주가가 아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왜 이게 저항이 되는지.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암기 과목이 아니고 주식은 이해 과목입니다. 물론 더불어서 암기 과목입니다만은 이해가 선행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11,000원대 근처, 10,000원에서 11,000원대 근처에서 만약에 매수를 해가지고 손해 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해.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9,000원, 8,000원, 7,000원 하락을 해요. 그래서 손실이 마이너스 20%를 초과한 상황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빵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더니 자, 이 종목을 매수하고 계셨던 개인 투자자분 입장에 봤었을 때 어떤 심리가 들겠어요? 자, 내가 20% 손실 중이었는데 오늘 장대 양봉이 빵 쳤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오씨, 너무 좋다. 다행이다. 나 우수 AMS 우수한 줄 알았더니 우수는 개뿔. 와, 땡큐 하고 어떻게 하죠? 팔고 나오죠. 왜?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 고점 라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매도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하락할 수밖에 없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매도가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 자리는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된다는 자리라는 얘기죠. 자, 우리 쭈리님 이해되셨을까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러한 포인트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도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 대주주 관련, 자동차 업종 그 섹터의 중요 좋은 종목인 것 같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을 살 텐데 좋은 자리에서 살 준비라는 얘기예요. 좋은 자리에서. 저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고 나쁜 자리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비중 자체는 15%네요. 비중 자체는 15%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니까요. 왜 올라갈 종목이다? 이 아이는 주가가 7,600원에서 8,000원대까지 가격에 대한 지지란을 형성했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을 넘겨서 돌파하는 포인트에서의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발점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쉰 거예요. 이 고점 라인에 쉼이 있는 거죠. 물론 13,000원대까지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다소 저항세가 있지만 시간과 가격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앞으로 종목을 사실 때에는 혼자 결정해서 매매하는 거 대단히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매매하는 거 대단히 좋은데 매매 기준을 이렇게 하나씩 최적화해가는 그러한 좀 과정을 감으로써 데이터가 쌓이면은 올바른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종목을 지금 2종목 봐드리고 있어요. 물론 제가 또 11시까지 앞으로 또 1시간 더 넘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이 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을 함께 봐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없게 보지 마시고요. 항상 늘 말씀드린 거는 저는 이 시간 동안 제가 매주 목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차트 연을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우수 AMS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유 의견 주셨고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만큼은 난 정말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대박 식구 2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1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10분 뒤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움 드릴 거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대박 식구 3위남 김진영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10분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주세요.